네, 들어오셨습니까? 뭐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할 만한 시대가 아니라서요. 뭐 어차피 부정적인 이 스타일로 사회가 흘러가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미래를 다시 또 그릴 수 있으니까요. 우생학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생학. 근데 우생학에 대해서 자세히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무식한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맛배기로 조금 이 우생학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제 저 인종주의랑 비슷하기도 하죠. 그 쓸데없는 민족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우생학이에요, 그게. 응? 무엇이 우등하고 무엇이 열등한지를 그 기준을 말해요.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 사람들을 갖다 맞추는데 그 기준의 기준도 잘못되어 있지만 사람들을 패턴화시키는 것도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생학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구론을 썼던 이제 토마스 멜서스부터 우생학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방법으로 결혼하지 말라 어쩌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다시 말해서 이제 애들을 낳지 마라, 정액을 줄여라,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우생학이지 뭐. 그러면은 잘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그럴까? 아니죠. 자기네가 보기에 못났다고 보는 민족이라든가 인종을 우생학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좋다 이 말이야. 그래, 열등한 민족이 있다고 치자고. 그런데 그 열등한 민족 사람 하나하나 불러다가 그 몸에다가 화학 독극물을 넣어갖고 죽여버리자고. 이게 토마스 멜서스 이래에 흘러온 우생학의 기본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 버트란트 러셀, 아돌프 히틀러, 존 케인스 헉슬리, 줄리안 헉슬리, 알더스 헉슬리, 윈스턴 처칠, 헨리 키신저, 토니 블레어, 유네스코, 가족계획협회, WWF 다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정신 상태가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말이에요. 특수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명을 뒤집어 까야 됩니다. 실은. 우리가 호주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호주 얘기, 미국 얘기는 자주 해요. 미국의 인디언들이 어떻게 죽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이제 뭐 하워드 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축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좀 깬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호주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해요. 호주는 말입니다. 5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고요. 1700년대, 1788년을 기준으로 삼는데 1788년까지만 해도 250개 부족이 살고 있었고요. 혈통만 해도 111개가 있었고요. 밝혀진 바. 토탈 75만에서 125만 사이로 살고 있었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 당시 통계가 어디 있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죽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다 살펴보니까 한 100만 인구는 됐을 텐데 100만 인구에서는 7만으로 줄어버려요. 얼마나 많이 그 원주민들을 죽였는지 7만으로 줄어집니다. 한 50년 만에 그렇게 줄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1770년 4월 초죠. 제임스 쿡이 시드니 쪽 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뉴질랜드 좀 거쳐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4월 한 중순쯤에 들어오는데 시드니로. 사람들이 사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산단 말이야. 사람들이 살아요. 얼굴이 힘글그리하고 얼굴에다가 뭐 까만 걸 칠했나 말았나 막 이러면서 자기 일기에다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원주민 보자마자 총 쏴버렸어요. 그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 놈이. 네? 총을 쐈다고. 그래야 그 원주민 두 사람이 다리에 총을 맞고 도망을 치게 돼요. 이게 호주에 처음 발을 디뎠다고 하는 영국 놈이 했던 행동입니다. 이게. 그 제임스 쿡을 또 숭배하지.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임스 쿡이. 근데 말이야. 호주를 갖다가 무인지라 그래갖고 테라 뉴리우스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국제법정 용어인데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라고 혼자 선언해버리고
영국 왕실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이제 지네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70년에 이게 그 시드니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그 브리스벤 뒤쪽으로도 올라갔다가 멜버른 쪽 아들레이드까지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퍼스까지 가서 또 북쪽으로 이제 다윈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서 토마스 쿡 이후에 이제 뭐 이른바 개척자라고 하는 영국인들이 막 들어오는데 뭐 스코틀랜드 사람도 들어오고 근데 1788년부터 이제 영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식민지에 정착시켜야 돼 갖고 1788년부터 대량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어와서 도무지 영국인들은 말이에요. 뭐 신대륙이라고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무지가 평화롭게 행동을 안 해요. 몰래 사람들을 총쏴 죽입니다. 사냥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정착한 곳을 중심으로 하면은 이 원주민들이 살해당한 그 지역과 똑같아요. 원주민들은 옷을 벗고 다녔었고요. 옷도 입지 않았었다고요. 무슨 창이 얼마나 있어요. 그 제임스 쿡이 1770년 4월 29일 날 총을 쐈을 때 막 도망을 쳐가지고 창을 구하러 갔다고. 자기는 부족장 마을로. 무슨 창을 들고 다녔다는 거야. 그냥 곡식하고 캥거루 고기 구하려고 좀 다녔을 뿐인데 막 사냥을 했다고. 그래요. 뭐 저기 인디언 사냥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미국에서. 그렇다고 칩시다. 1788년부터 1920년까지 140년간 270번의 학살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 학살 장소가 지금 파란색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조금 해놨는데 이 파란색이 지금 백인들 밀집 지역이에요. 살고 있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기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서 최소 75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 호주에서 말입니다. 1930년대가 되면 말이에요. 한 7만 명으로 줄어버려요. 인구가. 너무나 많이 죽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홀로코스트니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숨기려고 말이에요. 얼마나 애버리진들, 원주민들을 그냥 막 서로 결혼시켜서 아기를 낳게 하고 종족을 번성시켜갖고 지금 가까스로 한 75만, 예? 200년이 지나서 75만을 다시 찾았다고. 이 저기 원주민들 인구가. 호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거를 영국의 우생학자들이 이끌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수뇌부들은요 1700년대 말 1800년대 우생학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열등하다 싶으면 이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말이에요. 이 수뇌부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민중들의 아주 깊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죽이는 거예요. 영국에서 범죄 저질렀다고 해서 신대륙에 왔으면 이제 열심히 살아보면 되잖아요.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야. 이 저기 그 좋은 그 동영상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 그 1930년 40년대까지 그 새로이 개척한 땅에 처음으로 백인을 발견한 백인이 들어갔을 때 그 백인과 함께 그 있었던 애버리진 아줌마가 증언을 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요약을 해드리면 백인들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건강했다. 아프지 않았다. 캥거루 고기, 곡식 이런 거 먹었었다. 옷도 입지 않고 다들 평화롭게 잘 살았고 특별하게 아프고 그런 게 아니다. 음식을 먹으면 언제나 건강했었다 우리는. 근데 백인들이 밀가루를 갖다 주고 당밀 갖다 주고 설탕 갖다 주고 잼을 갖다 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갖다 주었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그걸 의심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먹었다. 근데 특히 설탕이 맛있었다. 당밀도 맛있었고 잼도 맛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달라고 해서 먹다 보니까 맛이 들렸다. 아, 이게 실수였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했고 나이 든 사람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에요. 실제로
위키피디아까지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호주에 정착한 영국과 스코틀랜드인들이 또 이 죄수들도 있고 뭐 일반인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영국 정부도 끼어들었다 그러고 현지 식민 경찰들도 일부러 그 뒤를 도와줬다 그래요. 뒤를 봐줬다고 하는데 원주민들한테 웃는 얼굴로 가서 밀가루 주고 뭐 우유 주고 또 이런 데에다가 비소 스트리크닌 이제 그 질식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썩은 물건들, 수은, 늑대 잡는데 쓰는 독약, 청산가리 이런 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소량으로 넣겠죠. 물론 그 즉시 효과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소량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원주민들이 복통, 가슴 통증, 근육경련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서 많은 그 원주민들이 이제 죽어 나갔죠. 이게 영국에는 말이에요. 그 해필 그 호주에 들어갔을 때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생학적 사고 방식이 있어요. 조지 버나드 쇼가 대표적인 그 우생학자가 아니라 우생학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파비언 소사이티라 그래갖고 페이비언 협회라 그러잖아요. 페이비언 협회 대표자예요, 이 사람이. 왜 쓸데없이 살아남아갖고 남이 사는 거 방해하니? 이렇게 써놨습니다. 1910년에. 이 민족들하고 이 인종들은 도살실에 끌고서 죄다 죽여버려야 된다. 가스실이 제일 낫다. 그랬습니다. 1910년에 그랬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등장하는 1934년에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건 다 죽일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조금 덜 잔인하게 보이는 빠르고 고통 없이 사람을 죽이는데 화학가스 같은 게 필요하다. 이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페비언 협회에 있었던 사람들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페비언 협회에 저 마크 좀 보세요. 늑대가 양을 등에다 끌고 가고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이 페비언 협회는 말이에요. 아주 잘 이끌겠다 그러는 척 하면서 모두 다 해쳐먹는 그런 놈들입니다, 이 놈들이. 이게 전통이 되게 깊어요. 페이비언 협회가. 이게 이제 로마 클럽을 만들게 되죠. 페이비언 협회가 로마 1968년에. 그래서 자연 면역 체계를 없애려면 세균을 인공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공으로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랬는데도 전 세계 시민들은 그냥 무감했어요. 저게 안 믿어지거든. 저 국제기구라고 하는 수장이 한 말이에요. 저게 인간의 자연 면역 체계를 없애려면 세균을 인공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떡할 건데 세균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헨리 키신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은 아주 당당해요. 미국 국익을 위해서는 다 하겠다는 거야. 미국은 해외와 저개발국의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구를 감축시켜야 미국의 정책이 구현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는 바로 인구 감축이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74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1974년에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놈은 CFR 전 세계를 잡고 흔들고 있고 다보스 포럼까지 다 뒤에서 다 조절하잖아요. 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여기 대표자잖아요. 대변인이 대변인 키신저가 아직도 죽지도 않았어. 그래서 화학 물질을 통해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겠다는 이 살인마 감수성이 말이에요. 이 페비언 협회 그리고 로마 클럽 CFR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럼 다보스 포럼은 마찬가지 놈들이에요. 이 감수성이 말이에요. 우생학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깊은 거라고. 호주에서 원주민들 죽일 때요. 자기네가 정착을 했어. 땅에서 집을 지었다고 쳐. 저 건너편에 원주민이 사네. 그러면 밀가루에다가 비소타하고 갖다 줬다고요. 일반 시민이. 이 감수성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게 우생학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민중들, 국민들 사이도 그냥 그렇게
세뇌를 시켜놔요. 그리고선 1927년에 호주 정부가 우리가 벌인 일 입 다물자 그랬어요. 그래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Conspiracy of Silence 그랬어요. 암묵의 동의. 우리 암묵적으로 얘기하지 말자. 유네스코는요. 줄리안 헉슬리가 유네스코 초대 총장이죠. 초대 위원장이잖아요. 알도스 헉슬리 동생. 유네스코 헌장 드래프트 쓰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열생학이 우생학을 밀어내고 문명에 간접적인 효과를 주는 타다. 즉 열등한 민족이 우등한 민족과 동등하게 행동하려고 그런다. 둔재, 신체결함, 정신불안, 병적 성향이 인류사에 있어 왔는데 이 무게가 지금 너무 커서 세계의 진보를 이루는데 부담이 된다. 본격적인 우생학 정책이 향후 몇 년간은 아무래도 겉으로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이 우생학 문제를 신중하게 관찰하고 공중에게 알리는 일을 중요시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환경주의로 되돌아서 버려요. 얘네들이. 환경주의를 일으킨다고 줄리안 헉슬리가 영국 최초의 환경주의자 환경단체 이끌었잖아요. 사람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 죽어라. 고래하고 상어는 살게.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유네스코는. 교육도 그래요. 이거 다 줄리안 헉슬리가 직접 쓴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유네스코는 최종적으로 세계의 정치적 단일성을 요구한다. 민족 단위로서 세계 조직을 주권을 넘기도록 세계인들을 이끌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즉 세계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네스코가. 이런 목적 하에 인구 감축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지금 코비드19도 벌어지는 것이고 이런 문맥 하에 지금 백신 문제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큰일 났죠? 어디 잘 되나 보자고요. 감사합니다.